안녕하세요. 화훼 재배 전문가 아델라 플로스입니다. 가을 텃밭을 준비하는 이맘때가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쪽파는 언제 심어야 하나요? 저희 채널에 매년 가장 많이 들어오는 댓글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처럼 여름철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된 해에는 작물이 받아들이는 환경 자체가 예년과 크게 다릅니다. 그만큼 정확한 정보 없이 예전 방식 그대로 심으면 수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쪽파 심는 시기부터 기후 변화에 따라 달라진 재배 방법, 지역별 차이,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올해 텃밭 농사 확실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쪽파는 김장철 필수 재료이면서 동시에 사계절 내내 요리에 두루 쓰이는 채소입니다. 그만큼 매년 재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심는 것이 1년 밥상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에게 매년 가장 많이 들어오는 댓글 중 하나가 작년에는 잘 됐는데 올해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기후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예전 방식 그대로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쪽파 심는 시기부터 물주기, 비료주기, 병해충 관리 그리고 꽃과 꽃말까지 쪽파에 관한 거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실 겁니다. 필요하신 부분만 찾아보셔도 좋지만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전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쪽파가 어떤 작물인지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쪽파는 파속 채소 중에서도 구근으로 번식하는 작물입니다. 씨앗이 아니라 종구라고 부르는 작은 알뿌리를 심어서 키우는 방식이라 초보자도 실패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생육 기간이 비교적 짧고 김장철 김치 양념에 꼭 들어가는 재료라서 가정 텃밭에서 인기가 정말 높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별도의 지주대나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텃밭 농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도 부담이 적은 작물입니다. 한 번 심으면 여러 번 나누어 수확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바깥 종잎부터 필요한 만큼 잘라 쓰시면 안쪽에서 계속 새잎이 올라와 오랜 기간 신선한 쪽파를 밥상에 올리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직접 키운 쪽파는 향과 맛이 훨씬 진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알게 되십니다. 농약 사용 여부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먹거리를 스스로 만든다는 만족감이 큰 작물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쪽파 심는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중부 지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 사이가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남부 지방은 이보다 조금 여유가 있어서 9월 하순까지도 심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주도처럼 겨울철이 온화한 지역은 10월 초순까지도 무리 없이 심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르게 심으면 아직 남아있는 늦더위 때문에 종구가 무르거나 발아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심으면 뿌리가 충분히 활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하게 되어 동해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확인한 바로는 단순히 달력 날짜보다 훨씬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토양 온도입니다. 지온이 섭씨 20도에서 25도 수준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심기에 가장 안정적인 타이밍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기후 패턴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8월 말이면 자연스럽게 더위가 꺾였는데 요즘은 9월 초까지도 30도가 넘는 늦더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준으로 8월 말에 무작정 심으면 고온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요즘 구독자분들께 달력보다 토양 온도계를 활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저렴한 지온계 하나만 있어도 밭 흙 속 온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대에 흙 속 5cm 깊이 온도를 재보시고 지온이 안정적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한 뒤 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최근 기후 변화에서 중요해진 부분이 강수 패턴입니다. 예전보다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배수 관리가 수확량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쪽파는 뿌리가 물에 오래 잠기면 무름병이나 뿌리썩 음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심기 전 두둑을 반드시 높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 15cm 이상 높이로 두둑을 조성하시고 밭 가장자리에 배수로를 확실히 파두시면 폭우가 와도 뿌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토양 준비 단계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기 2주 전쯤 완숙 퇴비를 밭 전체에 고르게 섞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덜 썩은 퇴비를 사용하면 뿌리 주변에서 가스가 발생해 오히려 생육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토양 산도는 약산성에서 중성 사이가 적당합니다. 텃밭 흙이 너무 산성으로 치우쳐 있다면 석회 비료를 소량 섞어 중화시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양 산도를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시중에 판매되는 간이 산도 측정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측정기가 없으시다면 근처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료로 토양 분석을 해주는 곳이 많으니 매년 텃밭을 운영하신다면 한 번쯤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밭갈이 작업도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심기 전 흙을 20cm 이상 깊이로 잘 갈아엎어 딱딱하게 굳은 층을 풀어주셔야 뿌리가 아래로 뻗어나가기 수월해집니다. 돌이나 굵은 뿌리 잔재물은 미리 골라내 주셔서 종구가 자리 잡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중부지방 기준으로 8월 15일에서 25일 사이를 파종 적기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기상 흐름을 현장에서 지켜보면 늦더위가 9월 초까지 이어지는 해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구독자분들께 달력상의 8월 하순보다는 실제 기온 변화를 체감하신 뒤 심으시라고 안내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내려가고 낮 최고 기온도 30도를 넘지 않는 날이 사나흘 이상 이어지면 그때가 본격적인 파종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지역이나 그의 기상 조건이 달라도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강수량 변화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장마가 끝나면 비교적 안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 요즘은 9월에도 국지성 소나기와 늦은 태풍이 자주 찾아옵니다. 따라서 파종 시기를 정하실 때 단기 예보뿐 아니라 열흘 정도의 중기 예보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예보된 시기를 피해서 심으시면 갓 심은 종구가 빗물에 쓸려나가거나 과습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멀칭 작업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처럼 기온 변화가 큰 환경에서는 멀칭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검은색 비닐 멀칭을 활용하시면 지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잡초 발생도 함께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볏짚이나 왕결을 활용한 멀칭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짚 멀칭은 비닐보다 통기성이 좋아서 과습 위험을 줄이면서도 보온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종구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종구를 고르는 것이 사실 심는 시기보다 더 결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겉껍질이 단단하고 매끈하며 상처나 곰팡이 흔적이 전혀 없는 종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너무 작은 종구보다는 중간 크기 이상의 실하고 건강한 종구가 발화율과 이후 수확량 모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종구를 심기 전 하루 정도 그늘에서 표면을 살짝 말려주시면 병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심기 직전 종구를 살균제에 짧게 담갔다가 심으시는 것도 초보자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심는 간격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포기 사이 간격은 10cm에서 1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줄 간격은 20cm 전후로 잡아주시면 통풍이 원활해집니다.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잎이 웃자라면서 통풍이 나빠지고 그만큼 병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심으면 공간이 낭비되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적당한 간격을 지키는 것이 결국 건강한 생육과 최대 수확량 두 가지를 모두 잡는 방법입니다. 텃밭 면적이 넓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다소 좁게 느껴지더라도 권장 간격을 지켜 심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육이 진행되면서 포기가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나중에 솎아내는 작업이 오히려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심는 깊이는 종구 크기의 2배 정도가 기준입니다. 너무 깊게 심으면 싹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얕게 심으면 뿌리 활착이 불안정해집니다. 심은 뒤에는 흙을 가볍게 눌러 종구와 흙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물주기 관리는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심은 직후에는 충분히 관수해서 뿌리가 흙과 밀착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겉흙이 마른 것을 확인한 뒤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흙이 축축한 상태로 유지되면 뿌리 호흡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생육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흙 속 2-3cm 정도 넣어 보셨을 때 촉촉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물을 주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흙이 여전히 축축하다면 하루 이틀 더 기다리셨다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국지성 호우가 늘어나면서 과습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자주 오는 시기에는 인위적으로 물을 더 주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배수가 잘 되는지를 더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료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기 전 밑거름으로 완숙 퇴비를 충분히 넣어주신 뒤 초기 생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질소 성분 위주의 웃거름을 추가해 주시면 잎이 진한 녹색으로 건강하게 자랍니다. 다만 질소 비료를 과도하게 주시면 조직이 연약해지면서 오히려 병해충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비료는 20일에서 30일 간격으로 소량씩 나누어 주시는 것이 한 번에 많이 주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주기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있는 텃밭이라면 점적 관수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점적 관수는 뿌리 주변에만 물이 서서히 스며들도록 하는 방식이라 물 낭비를 줄이면서도 과습 위험을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가정 텃밭 규모라면 물뿌리개나 호스로 충분하지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처럼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물을 주시는 것이 뿌리 스트레스를 줄이는 요령입니다. 한낮 뜨거운 시간대에 물을 주시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뿌리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밑거름으로는 유기물이 풍부한 완숙 퇴비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생육 중기 웃거름으로는 질소 함량이 높은 비료를 활용하시면 잎이 빠르게 자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알뿌리가 커지는 후기에는 질소보다는 칼륨 성분이 포함된 비료로 조금씩 전환해 주시면 알뿌리가 더욱 단단하고 실하게 자랍니다. 이렇게 생육 단계에 맞춰 비료 종류를 조금씩 바꿔주시는 것이 숙련자와 초보자의 수확량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심으신 뒤 시기별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육 흐름을 미리 알아두시면 지금 내 쪽파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심은 뒤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는 뿌리가 흙 속에 자리를 잡는 활착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겉으로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땅속에서는 뿌리가 활발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니 물 관리와 배수 확인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가 되면 연두빛 새싹이 흙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생육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싹이 고르게 올라오는지 확인하시고 발아가 부진한 자리가 있다면 원인을 점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서 6주 정도가 지나면 잎이 눈에 띄게 굵어지고 포기수도 늘어납니다. 이 시기부터 웃거름을 통한 영양 보충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잎색이 진한 녹색을 유지하는지 살펴보시고 옅어지는 기미가 보이면 비료를 소량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주차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수확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필요한 만큼 조금씩 수확하시면서 남은 포기들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겨울을 나기 전까지 이러한 생육 단계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실패 없는 재배가 가능합니다. 병충해 관리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쪽파에서 자주 발생하는 병은 녹균병과 무름병입니다. 녹균병은 잎 표면에 흰색 곰팡이가 피는 병으로 습도가 높고 통풍이 나쁠 때 주로 발생합니다.
무름병은 뿌리와 줄기 부위가 물러지면서 썩는 병으로 배수가 나쁜 밭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녹균병은 특히 흐리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때 급격히 번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마철 이후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잎 상태를 더욱 자주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무름병은 상처 부위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 중 잎이나 뿌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병 모두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적정 간격을 지켜 통풍을 확보하시고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만으로도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병 증상이 이미 보인다면 감염된 부위를 즉시 제거해서 다른 포기로 번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병뿐 아니라 해충 관리도 함께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쪽파에서 흔히 발생하는 해충으로는 진딧물과 총채벌레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진딧물은 잎 뒷면에 붙어즙을 빨아먹으면서 생육을 저해하고 심하면 바이러스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총채벌레는 크기가 매우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잎 표면에 흰색 반점을 남기며 광합성을 방해합니다. 두 해충 모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잎색이 부분적으로 옅어지거나 표면이 거칠어 보인다면 돋보기로 잎 뒷면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에는 물을 강하게 분무해서 씻어내는 방법만으로도 개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발생량이 많아졌다면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초기에 밀도를 낮춰주시는 것이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해충 예방을 위해서는 밭 주변 잡초를 제때 제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잡초는 해충의 서식처가 되기 쉬워서 방치하면 쪽파밭으로 해충이 옮겨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배에 필요한 도구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텃밭 규모가 크지 않으시다면 호미와 모종삽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합니다. 두둑을 만드실 때는 삽이나 관리기를 활용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지온을 확인하실 때 사용하는 지온계는 저렴한 제품도 충분히 정확하니 텃밭 초보자분들도 부담 없이 구비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학 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실 경우 분해 속도가 느린 편이니 심기 최소 3주 전에는 미리 넣어주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도 화학 농약 대신 목초액이나 니모일 같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시면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자재는 화학 자재보다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편이므로 문제가 커지기 전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살포해 주시는 것이 요령입니다. 이제 지역별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이 기본 시기이지만 최근에는 늦더위 영향으로 9월 초중순으로 다소 늦춰서 심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남부지방은 겨울이 상대적으로 덜 춥기 때문에 9월 하순까지도 여유있게 심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남부지방도 최근 국지성 폭우가 잦아진 만큼 배수 관리는 동일하게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제주 지역은 겨울철 기온이 온화한 편이라 10월 초순까지도 파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태풍 영향을 자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한 바람과 폭우에 대비한 지주 작업이나 배수로 정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강원 산간 지역처럼 서늘한 곳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이르게 8월 중순부터 심기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교차가 큰 산간 지역 특성상 낮에는 따뜻해도 밤에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서리 피해에 대비한 준비를 다른 지역보다 서둘러 해주셔야 합니다. 경기 충청 지역은 중부지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시되 최근 도시화로 인한 열섬 현상까지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심 인근 텃밭은 교외 지역보다 기온이 다소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같은 지역이라도 파종 시기를 며칠 늦추시는 것이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전라 경상 지역은 대체로 온화한 기후 덕분에 파종 시기 폭이 넓은 편입니다. 다만 해안가에 가까운 지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풍 예보가 있는 시기는 피해서 심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륙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가을 가뭄이 이어질 경우 관수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마다 기온과 강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지온 확인 방법을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정확한 시기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도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지 재배와 하우스 재배 차이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지 재배는 자연 기후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지온과 강수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신 별도의 시설 비용이 들지 않고 노지에서 자란 쪽파는 일교차를 그대로 받으며 자라기 때문에 향과 맛이 더 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우스 재배는 온도와 습도를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기후 변화에 따른 변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환기를 소홀히 하면 습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오히려 병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하우스 내부라 하더라도 통풍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 텃밭 수준에서는 대부분 노지 재배로 충분하지만 규모 있게 재배하시는 분들은 두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쪽파와 실파 그리고 대파의 차이입니다. 쪽파는 알뿌리가 뚜렷하게 발달하고 잎이 가늘면서도 매운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파는 씨앗으로 번식하며 알뿌리가 거의 발달하지 않고 잎이 부드러운 편입니다. 대파는 셋 중 가장 굵고 크게 자라며 흰줄기 부분이 발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쪽파 심는 시기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 남부지방은 9월 하순까지, 그리고 제주 지역은 10월 초순까지가 기본 시기입니다. 다만 이 시기는 어디까지나 참고 기준일 뿐이며 실제로는 지온과 강수, 예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 관리, 종구 선택, 적정 간격, 균형 잡힌 물주기와 비료 관리, 그리고 병해충 예방까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시면 누구나 만족스러운 쪽파 수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함께 알아본 꽃말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배 비결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재배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독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버튼 클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텃밭 농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재배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